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저희 증시전략센터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 015-8500-1110번, 전화번호 1599-7770번이 열려 있으니까요. 닉네임과 함께 장중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중 3분을 추첨해서 하이리치 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는데요. 장중에 종목 진단, 추천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동일한 닉네임으로 가장 많이 문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저희가 매주 금요일 2분을 선정해서 사나이 와타나베 연극 티켓 2장씩을 보내드리기로 약속을 했는데요. 오늘 3부에서 당첨자를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3부까지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스 재정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증시가 밤사이 또 한 번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국내 증시 역시 오늘 2% 이상의 낙폭을 보여주면서 코스피는 1700선 아래로 밑으로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자세한 시황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유럽파 쇼크의 코스피 지수가 연중 최대 낙폭을 보이면서 오늘 장을 출발했는데요. 현재 42포인트 하락한 164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럽발 재정 위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지난밤 미 증시에서 트레이더의 실수로 추정되는 악재가 겹치면서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3%대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국내 증시의 투자 심리 역시 위축된 상황인데요. 오늘 52포인트 하락한 1632의 장을 출발했습니다. 현재 1639인 200일 이평선을 회복한 모습인데요. 이제 낙폭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1640포인트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과 기관이 매수 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3,800억 원 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전날 2년여 만에 최대 규모의 순매도 행진을 벌였는데요. 오늘 장 초반부터 공격적인 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매수를 하고 있지만 현물 시장에서는 현재 4천억 원 가까이 매도 물량을 내놓으면서 지수 하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500선마저 내줬습니다. 현재 14포인트 하락한 49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7포인트 하락한 492의 장을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488까지 떨어지면서 490 정도 무너졌는데요. 이내 하락폭을 줄여가면서 현재 490포인트 중반까지 올라왔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저가 매수세를 보였던 개인이 오늘도 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이 현재 93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 물량 내놓고 있습니다. 기관이 76억 원, 외국인이 69억 원 매도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유럽발 악재 국내외 증시가 급락하면서 원달러 환율 116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현재 21원 80전 오른 1163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24원 70전 급등한 1166원의 거래를 출발했습니다. 유럽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글로벌 금융시장으로 급속도로 퍼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이틀 새 급등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2만 원 하락한 74만 9천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4거래일째 외국인의 순매도 행진으로 현재 2%대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대차 4%, 신한주도 3%, KB금융도 4% 떨어지면서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7위부터 12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LG전자가 딱 부하권에 걸려있고 하이닉스가 현재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0.7%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모비스 2%대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현재 셀트리온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이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장 초반 약세를 극복하고 반등에 시도하고 있는데요. 바이오 산업이 개선될 것이라는 증권가 호평에 현재 2%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 대장주인 서울반도체는 3% 넘게 떨어지고 있고 태용도 4%대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코 ICT, SK브로드밴드가 현재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적자가 지속되면서 1%대에서 급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테마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 업종이 모두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업과 보험률이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 증시에서 금융주를 중심으로 급락하자 국내 은행주들도 큰 폭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은행, 금융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신한지주가 3% 떨어지고 있습니다. KB금융과 우리금융,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이 4%대에서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기업은행도 2%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험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험주 역시 낙폭이 큰데요. 삼성화재가 4%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생명과 동보화재도 3%대 떨어지고 있고 동양생명보험도 4% 떨어지면서 보험주 오늘 약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최근 견조한 실적을 발표한 자동차 부품주들이 오늘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뉴욕 증시 급락 여파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주가 오늘 큰 폭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3%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아차도 1% 떨어지면서 28,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현대모비스 2%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인 성우 하이텍 3%, 동양기존도 4% 떨어지면서 약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급락장에서도 유일하게 오르고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3D 관련주인데요. 국내 지상파 방송사들이 각종 스포츠 경기를 3D 방송으로 중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3D 관련주들이 오늘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KDC가 9% 급등하고 있습니다. 잘만테크 7%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아이스테이션 4%대에서 유일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예, 그래도 코스피가 장 초반에 낙폭을 거의 그래도 만회를 한 상태입니다. 1626까지 떨어졌었는데 현재 다시 1643까지 또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환율은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오늘 또 상당히 많이 올랐죠. 20원 70전이나 오른 116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각 시황 상황 좀 더 발빠르고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언제나 제 곁을 지켜주시는 백룡순천 전문가님 오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유럽 각국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또 그리스 위기가 진정되기는커녕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증시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굉장히 급속도로 위축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증시 상황 좀 분석 부탁드릴게요. 예, 아무래도 그 유럽발 그 악재가 거치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강화되는 이러한 현상을 보이면서 특히 그 전일 다우 지수의 그 2시 45분경 미국 시간으로 낙폭이 뭐 1000포인트를 기록하는 물론 트레이더의 실수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이 발생하면서 심리를 극도로 짓누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유럽 각국 증시가 연중 최저치를 깨고 내려가는 이러한 흐름을 보이면서 그동안 잘 버텼던 우리 증시의 주도주들도 오늘은 좀 힘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우리 시장을 견인을 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대량 매도로 이관하고 있는 점은 향후 장세에 대한 불안 심리가 묻어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한 점에서 전 업종이 그 투자 심리가 더 약화되면서 하락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자, 그러나 주식은 항상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드시 꼭 많이 빠지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고 보여지는데요.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기회를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너무 상심 마시고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 세워봐라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강합니다. 현재 장 시작한 지 한 2시간이 좀 넘어가는데요. 외국인들이 4천억 원 이상 순매도해주고 있고 또 반면에 기관과 개인은 주식을 사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는 순매수로 일관해주고 있다는 점은 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남유럽발 위기를 계기로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이제 긍정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사담고 또 유동성도 커질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제 오늘 빠진 지금과 같은 급락장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는 건 아닌지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고 싶거든요. 백 교수님의 의견을 좀 여쭤볼게요. 예, 맞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그동안 그 주식을 사고 싶었던 기관 투자자들은 급락 시기를 이용해서 대거 주워 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셔야 될 거로 생각되고요.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러한 초저금리 상태가 앞으로 추구 전략을 시행하는 시기가 늦어질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면서 남유럽발 악재는 오로지 악재로서만 적용한다기보다는 좋은 종목을 노려볼 수 있는
저가의 매수 찬스를 줄 수 있는 그런 찬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요. 현재 구간에서는 너무 그 내동 매매를 하지 마시고 새로운 찬스가 올 때를 좀 기다려보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종목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어쨌거나 이제 시기가 문제겠죠. 현재까지는 바닥권이 확인이 된 건 아니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그 대형주들은 그 특성이 5일선을 회복하는 흐름이 나와야 그때부터 본격적인 반등 또는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의미 있는 가격대, 그 의미 있는 지수대에 지금 1639포인트대가 200일선이 위치한 데인데요. 그 자리를 깼다가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내일 그 추가적인 그 월요일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여기서 좀 5일선을 회복하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전일 그 다우 지수도 장중 1000포인트까지 빠졌었지만 많이 회복하면서 끝났다는 것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시기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한 점에서 좀 그동안 좀 노려보던 그러한 종목군이나 또는 주도주들 중에서 좀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서 못 샀던 그러한 IT나 자동차의 주도주 성격을 가진 종목들은 그 눌림목 저점 구간을 한번 잘 노려봐야 될 이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1639포인트, 200일 이동평균선이 있는 이 자리대가 지켜지느냐 여부를 또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얼어붙은 급락장 속에서도 유효한 종목들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자세히 여쭤볼게요. 예, 먼저 그 현재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너무 낙폭이 큰 주식들도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역사적 저점 구간에 있는 뭐 LG 하우시스라든가 이런 종목 전 저점 구간에서 잡아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반대로 또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는 주식, 뭐 셀트리온 같은 종목은 고점을 돌파하고 또는 기아차라든가 이러한 종목들은 조정을 해주더라도 추세가 꺾이지 않고요. 강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종목들 또 대응을 해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 방법으로 대응하시고 자기한테 맞는 어중간한 게 아니고 확실하게 바닥이 나온 종목이든가 또는 확실하게 매물권을 돌파한 이러한 종목들을 한번 노려보는 두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과 같은 급락장 속에서 질문을 드리기는 좀 애매모호하겠지만 그래도 향후의 주도주가 어떻게 좀 바뀌어볼 수가 있을까요? 예, 일단 올해는 제가 판단할 때는 주도주가 잘 안 바뀔 거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IT나 자동차 쪽이 일단 주도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 주도권을 올해는 놓지 않을 거로 예상되고요. 해가 바뀌면 주도주가 바뀌는 경향이 있는데요. 올해는 아무래도 그 주도주를 IT나 자동차로 보시고 그쪽에 집중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백룡신천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종목 있을까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예, 오늘은 그 신성 FA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역사적 고점을 오늘 넘어가는 그러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 올해 1분기 만에 1년치 주문을 다 받아놔서 올해 실적 호전이 대폭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러한 종목인데요. 사실 준비한 시간에는 좀 빠져 있어서 5,700원에 매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지고 나왔는데요. 지금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플러스로 전환이 돼서 현재 6,300원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현재가에서는 좀 사기가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합권 정도 밀리면 저점에 한번 담아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지라인은 5,500원. 오늘 장중 저점 부근이죠. 오늘 저점 부근을 지지라인으로 보시고 목표가는 1만 원을 제시해 드리니까요. 현재는 매물권이 없는 구간을 돌파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도전을 분할 매수로 한번 도전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신성 FA라는 종목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현재는 좀 많이 올라와 있죠. 오늘 장이 급락하는데도 불구하고 3.4% 오르면서 6,3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보합권까지 밀리면 매수해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목표가를 10,000원, 손절가는 5,500원 정도 주셨습니다. 또 오늘 장에서도 참고해 볼 만한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백룡신천님의 현명한 투자 조언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조언을 들고 나오셨을지 먼저 화면 통해 만나봅니다. 네, 오늘의 현명한 투자. 강세장에는 뉴스가 없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예,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예, 그렇죠. 오늘 같이 뭐 빠지는 날 강세장 얘기를 하면 참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나 우리가 강세장은 뉴스가 없다는 얘기는 주식이라는 것은 소문을 내고 오르진 않는다는 거죠. 언제부터 내일부터 오를 거니까 지금 사라 이렇게 얘기하고 예고하고 오르는 거는 없고요. 또한 언론에서 예를 들어서 뭐 지수가 3,000포인트 간다, 5,000포인트 간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면은 의심을 해봐야 되고 이제는 주식을 고점에서 팔아라는 신호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너무
그 긍정적인 전망이 쏟아지면은 팔 준비를 하시고 지금처럼 안 좋은 여러 가지 악재가 나올 때는 오히려 저점 매수를 하자 이런 의미에서 지금은 올라간다는 신호는 아무 데도 없지만 바로 강세장은 이런 구간에서 전환이 되면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오늘 강세장에서는 뉴스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주식은 소문을 내고 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세장에는 아무런 뉴스가 없다라는 투자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오늘과 같이 급락하는 장 속에서도 또 실적이 뒷받침되는 우량한 종목들을 저가에 담을 수 있는 기회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대박주를 잡을 수 있는 기회죠. 하이리치증권 방송의 서일교 소장님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일교 소장입니다. 예, 서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네. 예, 예상했던 것보다 코스피 박스권 하단 라인이 더 깊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네. 네, 오늘장 흐름부터 정리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장, 미국장이 큰 폭으로, 예, 하락을 했습니다. 도대체 그 그리스발 악재가, 상당히 좀, 진통을 지금 많이 겪으면서, 미국에도 영향을 주고, 또 유럽에서도, 하락 마감을 했죠. 그래서, 일단, 장중에는 큰 폭으로, 1000포인트 가까이 또 급락의 흐름이 또 전개되기도 했는데요. 그거는 어떤 실수로 인한 또 오발의 또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좀 1000포인트 장중에 급락했다는 것은 상당히 그 근래에 보기 드문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 아무튼 장 마감 무렵에 좀 낙폭을 좀 만회를 좀 했지만은 300포인트 넘는 하락세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약 한 50포인트 넘게 지금 빠지면서 출발을 했다가 장중 낙폭을 조금씩 만회를 해주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지수의 저점을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우리가 저점 매수의 관점으로 매수하기보다는 다소 조금 관망을 하면서 시장보다 강한 종목에 베팅을 하는 것이 오히려 수익률 게임에 더욱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반드시 그 시장보다 강한 종목에 배팅을 하는 것을 반드시 그 필요로 하니까 그 점 유념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관찰을 해서 종목을 매매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수의 저점을 확인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하라라는 말씀 주시면서 시장보다 강한 종목 등을 이제 매수를 노려보라라는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서 소장님, 네네. 오늘 장에서 시장보다 강한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관심을 더 보면 좋을까요? 예, 제가 지금 며칠 전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코롱인들을 좀 추천을 드렸는데 시장이 한 50포인트 빠져서 출발을 하면서 거의 그 전 종목들이 지금 하락 출발을 해가지고 상당히 좀 우울했지만은 특히 그 코롱인드 제가 어제 추천한 코롱인드 같은 경우는 52,000원 부근에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코롱인드는 그렇게 빠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죠? 예, 빠지지 않으면서 2% 하락 출발했지만은 다소 낙폭을 줄이면서 지금 약보합권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롱인드는 아직까지 추세가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시장보다 강한 놈을 좀 매수를 하자는 것이 일단 관전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며칠 전부터 강조를 드렸던 종목이죠. 예, 컴투스. 예, 컴투스는 제가 17,500원 부근에 매수를 하랬는데 아직 그 매수 가격 어제까지 조금 빠졌다가 17,100원까지 빠졌다가 오늘 다시 회복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가지고 있을 때 지수 반등 포인트가 나왔을 때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강하게 치고 올라간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최근 대박을 내드렸던 종목 신성 ENG, 신성 FA, 신성 홀딩스 같은 종목들 오늘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매도 포인트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신성 FA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오전장에 공시가 나왔죠. 예, 로봇 관련해서 정부 국책 사업에 지정이 되었다, 선정이 되었다 해서 그러한 것을 또 필두로 해서 또 급등이 나오면서 지금 플러스 4%대에 머물러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오늘 재료가 일단 재료가 노출되었다는 것은 일단 매도 타이밍이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일단 참고를 해주시고 오늘 장의 관전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오늘 장은 제가 지난번에도 누차 강조를 드린 종목입니다. SK컴즈와 셀트리온. 이거 매수를 했다고 분명히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죠. SK컴즈가 한 며칠간 빠졌다가 어제부터 해서 강하게 또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고 또 그 다음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오늘 이렇게 지수가
빠지는데도 3% 강한 흐름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트리온과 SK컴즈는 잘 보시고 오늘 특히 SK컴즈는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000원에서 18,400원, 18,000원에서 18,400원 여기에 매수가고요. 분할 매수를 해주시고 목표가는 2만 원 설정해 드립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6,500원을 설정해 드리니까 분할 매수 차곡차곡 해두시면서 매수 타이밍을 노리시면 되겠고요. 지금도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특히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라 하면은 우리가 오늘 같은 경우 게임 하이라든지 넥슨에 피수된다 이런 설로 해서 게임 하이 그 다음에 아몰레드 관련주 덕산 하이메탈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철도 관련주인 대오 AL 그 다음에 또 이륜 전기자동차 이륜 자전거 이륜차 이런 관련주인 계양전기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한테 관전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종목들에 여러분들 잘 관심을 좀 기울여서 코인텍 이런 종목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매수 포인트를 찾는다면은 오히려 시장보다 강하게 수익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서 소장님께서는 일단은 시장보다 강한 종목들을 공략을 해보라라는 말씀 주시면서 오늘은 다시 한번 SK컴즈를 추천 종목으로 주셨습니다. 매수 구간은 18,000원에서 18,400원 정도 있고요. 또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를 16,500원 정도 주셨네요. 참고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 소장님, 네네. 예, 오늘도 역시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하이리치증권 방송의 서일교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2%대로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주변국 아시아 증시 역시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재정 위기가 유럽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투자 심리가 차갑게 얼어붙고 있는데요. 일본 니케이 지수가 그리스 쇼크로 이틀째 폭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3.7%나 하락한 1295로 오전장을 마감했습니다. 교토통신은 오늘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단기 자금 시장에 2조 엔을 긴급 공급했다고 보도했다는 뉴스도 전해졌습니다. 자, 중국 증시 역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1%대의 낙폭을 보여주면서 이제 2,700선마저도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어제 4% 하락하면서 2,800선을 내준 이후로 오늘 2,700대 초반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은 남유럽발 재정적자 악재에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까지 겹치면서 이제 분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낙폭 여파 역시 홍콩 증시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항생지수가 1.7% 급락, 홍콩 H지수 역시 1.5% 밀리고 있고요. 그밖에 대만과 호주, 베트남, 싱가포르 모두 1% 정도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아시아 시장 상황 보다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본 증시가 3.7%나 급락하면서 1,300선을 내줬습니다. 일본 증시 흐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예, 일본 니케이 지수 오늘도 이제 급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부터 장 초반 급락세로 출발한 이후에 계속적인 낙폭을 키우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의 불안감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400포인트나 하락하면서 장 마감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121 이평선을 장 초반부터 갭 하락으로 시작한 이후에 장중 낙폭을 줄이는 모습보다는 계속적인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세로 인해서 시장에서 투매 물량이 꾸준히 출현하는 모습 보이면서 이틀 연속 급락세를 연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 그리스처럼 디폴트 우려감이 낮다라는 언급이 나왔었습니다. 일본 재무상이 지금 그리스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면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꾸준히 나왔던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일본은 그리스처럼 디폴트 우려가 낮다라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결국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매수세가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이러한 흐름세와 반면에 미 증시의 급락과 함께 일본 니케이 지수 또한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엔화 강세 또한 시장에서의 부담감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화가 강세로 전환되는 모습 보이면서 수출주를 중심으로 한 매도 물량이 꾸준히 출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달러당 90엔선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일 1달러당 94엔선에서 움직이던 것이 1달러당 90엔선까지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엔화 매도 물량에 엔화 강세에 따른 수출주가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는 전략 후강의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초가 갭 하락과 함께 투매 물량이 꾸준히 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줄여 나갈 확률이 높은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예, 이어서 중국 증시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비교적 그래도 한 1% 안팎의 낙폭을 보여주면서 주변국 아시아 증시에 비해서는 많이 빠지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동안 중국 증시가 굉장히 많이 밀렸었잖아요. 예, 중국 증시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중국 본토 지수 계속적인 급락세를 나타내면서 3,000포인트에서 지수가 10% 빠진 2,700선까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오늘 중국 본토 지수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 기준으로 보았을 경우 2,700선 또한 무너질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연일 하락세를 나타냈었고 그리스발 악재 이전부터 지수가 하락을 했던 만큼 중국 본토 지수 2,700선의 지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장중 2,665포인트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금 낙폭을 줄여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부동산주의 중심으로 한 매도 물량이 꾸준히 나오는 모습인데요. 중국의 부동산 긴축 정책과 함께 한 달 동안 부동산주의 시가총액이 3천억 위안이나 증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달 6일부터 5월 5일까지 정부의 신규 규제책으로 인해서 부동산주가 하락세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3천억 위안이나 증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 지금 이러한 것들과 함께 지수 또한 급락세 움직임을 보여주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 반면 중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는 2007년 이후 최고치를 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 경제가 견조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의 정부의 규제책으로 인한 급락세를 연출하고 있는 반면에 소비자 심리는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 이러한 흐름과 함께 중국 본토 지수 하방 경직성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2,700선의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예, 상하이 종합지수는 일단은 2,700선 지지 여부를 확인해 보라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주변국 아시아 증시 흐름까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다음 코너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명쾌히 또 저희가 진단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네, 스타 Q&A 시간에는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메시지 그리고 또 하나의 연결이 되는 통로가 있죠. 전화번호 1599-7770번으로 문자 보내주신 분들의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가능한 한 많은 종목을 상담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실 때 닉네임과 함께 재미있는 사연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장중에 더 진솔한 상담을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599-7770번 전화 주신 분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 국내 증시는 물론이고 주변국 아시아 증시 모두 줄줄이 내리고 있어서 참 많이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종목을 더 잘 진단을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효성이요. 효성이요. 예. 예, 효성을 얼마에 몇 % 정도나 사셨나요? 78,000원에 10%요. 78,000원에 10% 정도 사셨다고요? 예, 최근에 매수를 하셨나요? 예? 최근에 사신 거예요? 언제쯤 사셨습니까? 예, 예. 예, 한 3, 4일 됐겠습니다. 한 달 정도 되셨고요. 아니, 3, 4일 됐어요. 예, 3, 4일 정도요. 예. 3, 4일 만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예, 많이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특별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이게 뭐 자꾸 빠지니까 뭐 어떻게 되는지요? 예. 아주 앞으로 전망이 좀 어떤가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효성의 주가가 어느 정도나 좀 회복이 될 수 있을지, 뭐 오늘 장에서 빠진 것쯤은 완해가 되겠지만 효성의 앞으로의 또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재무 여건 같은 것들도 궁금하시겠어요? 예. 예, 저희가 자세히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예. 예, 금융수님. 예. 효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성은 뭐 중공업이라든가 또는 산업 자재 그리고 섬유 여러 분야에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짜고 있는 그러한 회사고요. 꾸준한 수익을 내는 그런 회사고 1분기에도 그 영업이익이 한 615억 정도 그리고 순이익은 628억으로 흑자 전환하는 그러한 상황을 보였기 때문에 꾸준한 실적을 내는 회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영업이익이 다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축소가 됐는데요. 이 부분은 중공업 부분에서 그 약간 부진을 보이면서 이러한 흐름을 보였고요. 다만 2분기부터는 그 남미라든가 인도 이런 쪽에서 중공업 부문의 수주가 가능할 거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실적을 회복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꾸준한 실적을 내는 회사들은 결국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점에서 효성은 탄탄한 그런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인 투자에 적합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다소 글로벌 증시의 약세에 의해서 동반 하락하고 있지만 보유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바닥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하이닉스 인수설이 나왔을 때 주가가 10월 달에 한 6만 원대까지 빠진 적이 있었는데요. 그 바닥은 깨지 않을 거로 보고요. 조만간 현재가 정도에서 회복하는 흐름이 나올 거로 예상되는데요. 그 5일선을 회복하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 비중을 좀 한 10% 정도 더 추가하신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10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10만 원 이상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가 10만 원 보시고 현재 아직까지는 급하게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회복하는 흐름을 확인하고 추가 매수에 대응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5일선이 회복이 되면 효성의 주식을 10% 정도 더 사셔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0만 원 정도로 주셨으니까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각 코스피가 다시금 낙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33포인트 하락한 1651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조금 더 만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받아보죠. 자, 이번에는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0544님, CJ 인터넷을 13,900원에 50% 정도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예. CJ 인터넷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J 인터넷은 CJ 그룹의 게임 포털 전문 회사고요. 최근에 게임아이 인수 관련해서 좀 뉴스가 많이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게임아이가 넥슨으로 인수가 되면서 게임아이의 인수에 따른 어떤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1분기에 실적이 소폭 개선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향후 실적이 2분기부터는 좀 더 좋아질 거로 예상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고 있다는 점에서 CJ 인터넷은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최근에 주가가 연중 최저점을 깨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상으로 약간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CJ 인터넷은 2만 원 이상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보유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12,000원 부근에서 다중 바닥을 형성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쭉 밀고 가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13,900원에 50% 정도를 매수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은 충분히 회복될 거로 보이고 중장기 목표는 2만 원 이상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져가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매수하신 가격인 13,900원 선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CJ 인터넷 또 2만 원까지 목표가를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목표가 밀고 가시면서 끝까지 또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파워로직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가 9,140원, 9,160원이시고요. 비중이 한 40% 정도 되신다고 했는데요. 주가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 손절을 해야 하는 건지 문의를 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님. 네, 파워로직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워로직스는 현재 리튬 이온 전지의 보호 모듈 또는 향후 하이브리드 카에 들어가는 BMS라는 그런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 강점이 있는 회사인데요. 향후 이 시장이 개화되는 그러한 시기를 맞고 있고 특히 리튬 이온 전지로 현재 하이브리드 카는 현재 니켈 수소 전지를 쓰고 있지만 대부분 리튬 이온 전지를 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리튬 이온 전지는 효율이 뛰어난 반면에 폭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폭발 방지를 하는 그런 회로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파워로직스인데요. 향후 수익성이 개선될 거로 예상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저점을 깨고 내려가지만 현재 시장 상황에서 바닥을 다지다가 악재를 만나서 조금 더 빠진다 이렇게 보시고 그냥 보유하시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당장 역사적 고점이 17,000원에 도전하기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일단 직전 고점인 12,000원 정도 도전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역사적 고점에 도전하는 흐름이 나올 거로 예상되는 그러한 흐름이기 때문에요. 파워로직스 현재 구간에서 다소 저점을 깨고 밀렸지만 보유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다시 8,000원대로 회복하는 흐름이 나오면 노려보시는 분들도 재매수에 추가적인 매수로 나서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지금 현재 추세를 돌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준비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점 라인을 지켜주는 흐름이 계속된다면 추가적인 매수로 대응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워로직스까지 문자 상담 받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문자를 오늘도 보내주고 계십니다. 급하다고 동부화재를 35,400원에 30%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문자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 안 되면 이따가 3부에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뜨람님께서는 CU전자를 이제 보내셨는데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라는 건 현금이 없다는 뜻인지 궁금하시다고 보내주셨는데 간단히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라는 건 현금이 없다는 뜻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뜨람님께서 그렇진 문자를 않죠. 주셨네요. 그렇진 않고 이제 그 내부로 유보한 그런 헌금이 없다는 뜻이죠. 예, 알겠습니다. 초코보이님께서도 오늘도 역시 출석 체크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종목 상담에 앞서서 오늘의 비타민 퀴즈를 드릴 시간입니다. 오늘은 상식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비타민 퀴즈, 오늘의 퀴즈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예, 오늘의 퀴즈입니다. 세계 무역의 안정된 확대를 통해 고용 증대와 소득 증가, 생산 자원 개발의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금융기구는 어디일까요? 1번 IMF, 2번 ICO입니다. 힌트를 좀 드리자면요. 우리나라도 1997년도 외환위기가 왔었는데요. 이 국제금융기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닉네임과 함께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 015-8500-1110번 혹은 1599-777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장중에 추첨을 통해서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 그리고 연극 티켓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 상담 받겠습니다. 닉네임 고곤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호남석유의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시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뭐 호남석유는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밝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석유화학 부분에서 특히 그 2010년, 13년도 정도까지 향후 성장할 거로 예상되고 있고요. 꾸준히 실적이 개선될 거로 예상되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특히 중동이라든가 이런 쪽에 신규로 그 시설을 한 쪽에서 아직 가동이 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호남석유화학은 그런 부분에서 혜택을 볼 거로 예상되고요. 또한 중국에서 그 경기 회복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수요가 많이 발생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호남석유는 향후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요. 그러한 점에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한 17만 원 정도까지는 무난히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17만 원은 역사적 고점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고점이 17만 5천 원인데요. 그 고점에 도전하는 2007년도 고점에 도전하는 이런 흐름으로 향후 전개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에는 글로벌 증시의 약세에 의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빠졌다가 현재 플러스로 전환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석유화학 또는 화학업종에서 탑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호남석유 주목해서 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호남석유는 오늘도 2.3%나 급등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창구에서 매수 주문이 몰려들고 있는 종목인데요. 역사적인 고점이었던 17만 원 선까지 목표가를 잡아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은 휴대폰 뒷자리 6410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온미디어를 3,800원에 50%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한 달 전에 매수를 했다고 향후의 전망이 궁금하시다고 문자 주셨습니다. 예, 온미디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미디어는 케이블 TV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사업 지주 회사고 최근에 CJ그룹에 인수가 되면서 CJ그룹의 미디어 그룹과 CJ 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미디어 그룹과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한 그 케이블 TV 점유율이 그룹과 같이 해서 30%를 넘는 그런 점유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광고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증가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향후 실적 개선의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다만 최근에 주가는 좀 눌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현재 그 3,800원에 매수하셨다면 아마 단기적으로 좀 눌림 구간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이런 시점을 한번 노려서 한번 들어가신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 시점에서 상승세로 전환을 시키지 못하고 다시 저점을 깨면서 되밀리는 최근에 시장의 약세에 의해서 되밀리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보유를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충분히 뭐 직전에 고점대에 있던 4,000원 돌파 가능하고 4,500원 정도까지 도달 가능한 종목이고 최근에 빠지면서도 거래량이 아래 거래량 보시면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투매 흐름은 없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한 점에서 목표가를 한 4,600원 정도까지 보고 현재 구간엔 직전 저점을 깨서 좀 어려운 구간이긴 하지만 그 장기적으로 성장 전략이 높은 그런 성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보유를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용수 소장님과 함께 오늘 문자 종목 상담 받아봤습니다. 다음 문자 종목 상담은 3부 12시 10분부터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종목과 함께 닉네임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연들 같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 016-8500-1110번 있고요. 전화 1599-7770번이 열려 있습니다. 자, 잠시 뒤 2부에서는 시청자와 전문가가 함께 만들어가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코너 투자 노하우 강의를 들어보는 반드시 이기는 투자법 강의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